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6. 빛이 꺾여서 나아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빛은 같은 물질 내에서는 직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여기서는 공기와 물의 경계면이죠. 이렇게 빛은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의 일부는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 나가요. 이것을 빛의 반사라고 하고요. 또 빛의 일부는 진행 방향이 꺾여 있죠. 이렇게 빛이 진행할 때가 직진인데, 이거랑 비교해보면 공기에서 물로 빛이 들어갈 때 진행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였잖아요. 이렇게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이 있고요. 두 물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빛을 입사광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질의 경계면에서 빛이 이렇게 꺾여서 굴절하여서 나아가는 빛을 굴절광선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법선과 입사광선 사이의 각을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법선과 굴절광선 사이의 각을 굴절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진행하는 빛은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데 이를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이때 입사하는 빛을 입사광선, 굴절하는 빛을 굴절광선이라고 한다. 경계면의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 하고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입사각, 굴절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굴절각이라고 한다. 학습지 2번에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실험 방법은 이것이 광학용 물통이에요. 광학용 물통에 물을 기준선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물이고 여기는 공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물통의 중심이죠. 물통의 중심을 향해 빛을 비추고 빛의 진행 경로를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광학용 수조입니다. 지금 빛은 왼쪽에서 수면에 스칠 듯이 걸쳐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는 방향을 바꾸면 빛은 꺾입니다. 빛이 들어가는 각도와 물속에서 휘어지는 각도를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실험 사진처럼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선은 빛이 직진하는 선을 그려 놓은 건데요. 이거는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이죠. 이렇게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진행할 때에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진하는 선을 그었을 때 이게 굴절각인데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작은 걸 볼 수 있죠. 여기 써 있어요. 그 다음 반대로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진행할 때에는 빛의 직진 선을 그어서 봤을 때 여기가 입사각이죠. 그리고 여기가 굴절각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진행할 때에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더 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 2번 보시면 빛이 공기에서 물로 갈 때랑 빛이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이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가 반대인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해 보면요. 여기에서는 입사각이 이만큼인데
여기에서는 입사각이 커졌잖아요. 이렇게 입사각이 커지게 되면 이 굴절각도 같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빛이 경계면에 수직인 이 법선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각이 0도잖아요. 입사각이 0도일 때 굴절각도 0도거든요. 그래서 빛이 직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빛이 굴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동차를 비유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금 자동차가 아스팔트 도로에서 쭉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물질에서는 자동차가 직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아스팔트에서 잔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이렇게 핸들을 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행 방향이 꺾이게 돼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이렇게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자동차의 이쪽 바퀴는 아스팔트에서 굴러가고 있잖아요. 아스팔트에서는 바퀴의 속력이 빨라서 이동거리가 길어요. 그런데 이쪽 바퀴는 잔디를 굴러가잖아요. 잔디에서는 바퀴의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동거리가 짧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퀴는 이만큼 이동하고 여기 바퀴는 이만큼 이동하게 되면 바퀴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가 가는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방향은 여기가 아스팔트고 잔디면 어느 쪽으로 꺾이고 있냐면 이게 쭉 가다가 이쪽으로, 이쪽이니까 어느 쪽이에요? 아래쪽이니까 잔디 쪽이죠. 지금 아스팔트가 위에 있고 잔디가 밑에 있는데 얘가 아래쪽, 즉 잔디 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근데 잔디 쪽은 자동차의 속력이 느린 쪽이잖아요. 이렇게 물체가 진행하다가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는 속력이 느려지는 쪽으로, 아스팔트보다는 잔디에서 속력이 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잔디 쪽으로, 잔디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진행 방향이 꺾여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동차와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지금 공기에서 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빛은 공기에서 속력이 빠르고 물에서 속력이 더 느려요. 그래서 빛이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진행 방향이 꺾이는데 보다시피 어느 쪽으로요? 아래쪽으로. 빛의 속력이 더 느린 물이 공기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이 더 느린 물 쪽으로, 즉 아래쪽으로 진행 방향이 꺾여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이 굴절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요. 빛이 어느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비스듬하게 진행할 때 물질마다 빛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되는데 이때 꺾이는 방향은 속력이 느린 쪽으로 꺾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모형을 사용하여 원리를 알아봅시다. 이 자동차들은 언덕을 똑바로 내려옵니다. 자동차가 가는 길에 카페트를 놓아보겠습니다. 바퀴가 속도를 떨어뜨리는 매체에 닿으면 자동차의 진로는 마치 굴절된 광선처럼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카페트를 지나 다시 속도가 붙으면 자동차는 원래의 방향으로 되돌아옵니다. 학습지 3번에 빛의 굴절 정도를 알아볼게요. 빛이 굴절하는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진행할 때에는 이만큼 굴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빛이 공기 중에서 유리 속으로 진행할 때에는 이만큼 굴절하죠. 더 많이 굴절하게 되고요. 빛이 공기에서 다이아몬드 속으로 진행할 때에는 이만큼, 이 셋 중에서 가장 많이 굴절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굴절 정도는 물이 제일 작고 유리가 두 번째, 다이아몬드가 세 번째로 굴절 정도가 크고요. 그때 굴절 각이라고 하는 것은 법선과 굴절 광선 사이의 각도잖아요. 그래서 굴절 각을 비교해 보면 물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유리고 다이아몬드가 제일 작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굴절 정도가 클수록 굴절 각은 더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서로 가리키는 이 각도가 다르니까 서로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는 실제 이제 실험을 한 자료인데 이 입사각을 45도로 했을 때 물은 굴절각이 32도, 유리는 굴절각이 28.1도, 다이아몬드는 굴절각이 17.1도예요. 그렇게 굴절각이 점점 작아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빛이 굴절하는 이유는 물질에서마다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물질에서의 빛의 속력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빛이 1초 동안 진행한 거리가 나와 있어요.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니까 이게 빛의 속력이 되겠죠. 보시면 공기와 같은 기체에서는 빛의 속력이 30만 킬로미터로 가장 빠르고요. 물과 같은 액체에서는 빛의 속력이 22만 5천 킬로미터로 더 느려지죠. 유리와 같은 유동성 고체에서는 빛의 속력이 20만 킬로미터로 더 느려지고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예요. 이런 아주 단단한 고체에서는 빛의 속력이 12만 5천 킬로미터로 더 느려져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물, 유리, 다이아몬드로 갈수록 점점 느려지게 되고요. 왜 이렇게 되냐면 기체에서는 입자가 듬성듬성 하잖아요. 그런데 액체, 유동성 고체, 고체로 갈수록 입자가 빽빽해지잖아요. 이렇게 입자가 빽빽할수록 빛의 진행이 더 많이 방해를 받겠죠. 그래서 빛의 속력이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때 빛의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 정도는 큰 걸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자동차로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동차가 속력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물질이 다른데 지금 여기보다 여기서 자동차의 속력이 더 느린 그런 물질인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그때 오른쪽 바퀴는 속력이 빠른 곳이니까 이렇게 이동거리가 긴데 왼쪽 바퀴는 속력이 느린 곳을 지나가니까 이동거리가 짧아지는데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더 속력이 느린 곳이니까 이동거리가 더 짧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직진선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자동차가 이렇게 꺾였지만 여기는 자동차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꺾이는 방향은 이 바퀴의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꺾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면 속력이 더 느린 물질에서 이 자동차가 더 많이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와 같은 이유로 빛의 경우에도 속력이 더 느린 물질에서 더 많이 꺾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굴절에 의한 현상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물 속에 있는 물체가 실제보다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물 속에 있는 물체가 실제보다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우선은 물고기가 실제보다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광원이 햇빛이겠죠. 이런 햇빛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서 나오는데 이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앞에서 배웠잖아요. 빛의 속력이 느린 쪽이 물 쪽인데 물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직진 라인보다 아래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이 빛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뇌는 이 빛이 굴절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빛이 이렇게 직진해서 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물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보다 더 떠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물속 물고기의 한 점에서 출발한 빛은 물에서 공기 중으로 진행할 때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굴절되어 눈에 들어온다.
이때 눈은 빛이 굴절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직진해 온 것으로 느낀다. 그래서 물속의 물고기는 실제보다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물속에 있는 물체가 실제보다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한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 영화에서는 가능했다. 물속을 향해 쏜 화살, 물살을 뚫고 정확히 목표물에 맞는데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 1m 아래의 표적을 향해 준비하시고 쏘세요. 물속의 표적을 향해 정확히 조준하고 쐈다. 그러나 영화와 현실은 달랐으니 물속으로 들어오는 가스나 표적에서 비켜가 버린 화살. 왜 그런 걸까?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사실 옆을 사와서도 지금 정확하게 조준됐거든요. 근데 안 맞네요. 일단 풍선은 위로 화살이 지나갔죠? 예. 왜냐하면 일단 물속에 들어가 있는 물체를 볼 때는 네. 빛의 굴절에 의해서 실제 깊이보다 더 떠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위치보다 감각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조준을 해야지 풍선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이제야 선생님 같아요. 그게 과학이 나왔거든요. 원리 적용 심기일전. 다시 재도전에 나서는데 성공! 10점 만점에 10점! 두 번째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으로서 물속에 잠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게 있어요. 보다시피 물속에 잠긴 다리가 짧아 보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 보면요. 물속의 다리가 실제보다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빛의 굴절 때문인데 왜 그런지 설명해 보면 앞에랑 내용은 똑같아요. 햇빛에서 나온 빛이 발에서 반사되어서 나오는데 이 빛이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올 때 이렇게 직진하지 않고 빛의 속력이 더 느린 물이 지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꺾여서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빛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으로 꺾여서 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뇌는 이 빛이 굴절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쭉 직진해서 빛이 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떠 있는 위치에 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영상도 볼게요. 물속에 잠긴 다리의 한 점에서 출발한 빛은 물에서 공기 중으로 진행할 때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굴절되어 눈에 들어온다. 이때 눈은 빛이 굴절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직진해 온 것으로 느낀다. 그래서 물속에 잠긴 다리는 실제보다 짧아 보인다.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으로서 세 번째로 물속에 잠긴 이 빨대가 꺾여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속에 잠긴 빨대가 실제보다 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빨대가 이렇게 꺾여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빛으로 설명을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다 햇빛에서 나온 빛이 빨대에서 반사되어서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오는데 이 빛이 빛의 진행 속력이 느린 물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여서 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빛도 아래쪽으로 꺾여서 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의 뇌는 빛이 굴절된 걸 느끼지 못하고 직진해서 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빨대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빨대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의 예는 동전이 든 컵 속에 물을 부으면 동전이 떠 보인다는 건데요. 이걸 이용한 마술을 보도록 할게요. 빛의 굴절 현상은 렌즈뿐 아니라 물에서도 나타나지. 빈 컵 가운데 동전을 놓고 동전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컵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컵에 물을 부어주면 어때? 동전이 보이기 시작하지? 빛이 물 표면에서 꺾여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동전이 실제 위치보다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그럼 방금 본 마술 같은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컵에다가 동전을 넣고 물을 붓지 않은 상태에서는 햇빛이 동전에서 반사되어서 나오는데 이 나온 빛이 컵에 막혀서 이 눈으로 안 들어가요, 이렇게. 그쵸? 이 나온 빛이 컵에 이렇게 막혀서 눈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전이 안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컵에다가 물을 붓게 되면 역시 햇빛에서 나온 빛이 동전에서 반사가 되어서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오는데 이 빛의 진해 속력이 느린 물 쪽으로, 그러니까 물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굴절해서 눈에 들어가요. 이 빛도 아래쪽으로 굴절해서 눈에 들어가죠. 그랬을 때 우리 뇌는 빛이 굴절한 걸 느끼지 못하고 직진해서 왔다라고 느끼니까 동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떠 보이고 동전이 보이는 거죠. 아까는 보이지 않던 동전이 이렇게 떠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술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빛의 굴절을 이용한 마술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빛의 굴절을 이용한 마술을 봤는데요. 이런 방향의 화살표가 있었는데 물컵을 통해서 보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어서 보였죠. 왜 이렇게 보이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아보면요. 햇빛에서 반사되어서 화살표에서 이 나온 빛이 물에 들어갈 때 굴절을 하잖아요. 그때 어느 쪽으로 굴절을 하냐면 이게 지금 경계면인데 공기보다 물에서 속력이 느리니까 물 쪽으로 굴절을 하는데 지금 공기가 위에 있고 물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게 진행 방향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나가겠죠. 그리고 이 빛의 경우도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니까 굴절을 하는데 얘는 공기가 밑에 있고 물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위쪽으로 이렇게 굴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물에서 공기로 나올 때에도 보시면요. 경계면에서 보면 공기가 위에 있고 물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물 쪽으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이 경우에도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 경계면에서 보시면 공기보다 물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쪽으로 꺾이니까 이것이 물이 위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빛이 나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살표의 머리에서 나온 빛은 이런 식으로 굴절해서 아래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화살표의 머리가 아래쪽에서 보이고요. 화살표의 꼬리에서 나온 빛은 이런 식으로 굴절해서 위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화살표의 꼬리가 위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의 머리와 꼬리가 뒤집어져서 보이는 현상이 생겼던 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